오늘 주제는 과학입니다. 좀 딱딱하지요? 실제로 과학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느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대부분이요. 딱딱하다, 어렵다, 지루하다, 좀 더 나가면 차갑다. 색깔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많은 색깔이 실버입니다. 차고, 강하고, 딱딱하고 뭐 이런 거겠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런 거는 있죠. 어렵고 이러지만 대단히 편리하고 우리의 삶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것들, 그것을 제공해준 바탕,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을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죠. 과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지난번 시간에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의 아버지, 서양 역사입니다. 서양 역사의 아버지. 그러면 헤로도토스 다 튀어나와요. 제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왜 헤로도토스가 서양 역사의 아버지인지 안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의 역사는요, 마치 우리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서 이야기를 썼던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모든 문제를 신들의 영역에서 이해했어요. 신화적으로. 그런데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 전쟁에 참전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종군 기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고 확인한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신화의 세계에서 기록의 세계로 넘어간 그 핵심이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 즉 역사라는 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우리가 이전 철학 데칼트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의 핵심이 뭡니까? 과학은 사실은 따지면 가장 보수적인 학문입니다.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혹은 어떤 방정식에 의해서 딱 증명되지 않으면 발언하지 않거나 못합니다. 기껏해야 가설을 세워놓고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혹은 현상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반복됐을 때 그 가설과의 이론들을 쭉 추론해내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양자역학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겠죠. 과학은 상상의 문제가 떠나는 게 아니라 과학이야말로 상상이 가장 많은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지동설, 천동설 그러면 천동설 따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지동설을 믿지요. 그러나 중세 후기 근대 초기만 해도 그거 믿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종교 얘기를 했지만 모든 종교에서 보면 지구가 맨 마지막에, 특히 이제 장세기를 보면 지구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은 조명기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천문학이 발달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동설에 관련된 이론적 토대를 완벽하게 마련합니다. 이거는 중세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천동설의 종말을 고한 전체의 회전에 관해서라는 책의 저자. 코페르니쿠스 하면 우리가 지동설을 시작한, 그래서 근대 정신을 과학적 토대로 마련한 사람 맞습니다. 왜 코페르니쿠스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동설을 버텨줬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어떤 궤도 이론, 81개의 궤도가 돌아갑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로 끝나질 않아요. 이게 제대로
맞물리려면 어떤 행성은 천천히 돌아야 돼요. 심지어 다른 거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잠깐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황당한 후진도 합니다. 그걸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은 대단히 단순한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성직자예요. 신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마련하는데 과연 저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구차하게 후진도 하고 정지도 하고 그럴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진실은 혹은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하다라는 겁니다.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려봤더니 딱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중세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뭔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힘에 의존합니다. 기구도 하고 기원도 하고. 그게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인간이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그렇게 되면 인간의 지성이 발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과학은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결실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아인슈타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미신적 생각에서 어떤 추론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명쾌하게 함으로써 어떤 권위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게 바로 과학이 준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볼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유라고 하는 정신을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하던 과목 중에 하나가 화학이었는데 그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싫었던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 주기율표 외우는 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야 되지? 그래서 화학이 싫어졌습니다. 화학에 대한 친근감이 생긴 건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과학 철학을 하다가 과학자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맨델레프라고 하는 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의 삶의 평전도 읽고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화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뿐만 아니라 이게 한 인간이 자기 삶 전체를 헌신적으로 투자해서 얻어낸 지성의 결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봤을 때 다양한 어떤 화학적인 현상들이 신의 조화 혹은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이 지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심지어 추론도 가능한 그런 과학적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혹은 수학적 사유 혹은 방정식 이런 것들로만 이해하는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집중된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이런 시대인데 그 중심도 여전히 과학입니다. 과학은 사유의 자유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 노동으로부터의 구속을 덜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인간의 어떤 육체, 즉 근육에 의존하던 방식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서 노동에서 해방됐고 그래서 사람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자유롭게 이동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게 되고 과학은 어려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명명백백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면서 우리를 그런 미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과학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제도 막연히 과학적 어떤 이론의 어려움, 공포 이런 것에 휘말릴 게 아니라 과연 제4차 산업혁명이 주는 이 지식과 정보 혹은 과학의 발전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해줄 것인가.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산업혁명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혁명과 다윈의 진화론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냥 과학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19세기 중반, 정확히 1859년에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를 했는데 진화론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영국에서 그 시기에 산업혁명, 그 시기에 진화론이 대두됐고 각광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점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산업혁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철도혁명, 도로혁명이 일어납니다. 에너지혁명이 일어납니다. 철도를 놓으려면 땅을 파야 되고 교량을 놔야 되고 산이 막히면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기계를 돌리려면 전기에너지를 얻으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석탄,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표면에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과거의 광물들, 화석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건 다 어디 갔지? 모든 자연은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 합리적 의심에서 시작되는 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이전에는 해결이 안 되니까 미신이라든지 권위에 의존했지만 인간의 지성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자유롭게 찾아내는 방식.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무슨 원숭이에 가까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지, 변화해 왔는지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넓게 유기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시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요. 과학, 차갑고 어렵고 딱딱한 게 아닙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공포, 두려움,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자유롭게 해줄 것인가? 혹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을 것이고,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을 것이고, 권위로부터의 자유도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과학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그 과학의 산물, 어떤 이로운 물건,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수학을 못하면 과학도 싫어져요. 물론 과학의 모든 수리적 방식에 의해서 입증되니까. 하지만 수학을 제대로 우리가 배웠다면, 다시 말해서 수리적인 원리라든지 질문과 추적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익혔다면 과학이 그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수학적 어려움 때문에 과학에 대한 공포를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내가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직접 풀지 않더라도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면 과학이 우리를 얼마나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일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전에 종교 문제를 다뤘을 때랑 떨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자유롭고 관대해지고 그러면서도 치열하게 지성에 매달릴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과학에서 얻어야 될 그런 가치와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